혼자 읽기 어려운 책, 읽었지만 색다르게 이해하고 싶은 책,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름다운 전북대의 감성 책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전북대의 감성 책방. 저는 아나운서 강주연입니다. 이제 제법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북대 학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3주간 비대면 수업을 하는 기간에서 어느덧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개강이라서 학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한시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학우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 학우분들도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고 계실 텐데요. 감기 걸리기 쉬운 간절기인 만큼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감성 책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읽기 좋을 만한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책을 읽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감성 책방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오늘은 사랑에 관한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현재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 알랭드 보통은 사랑에 빠지는 행위는 자기 자신의 허점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인간 희망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에 관한 철학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입니다.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지는 그 놀랍도록 기이한 첫 만남에서부터 점차 시들해지고 서로를 더 이상 운명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이별까지 연애에 든 남녀의 심리와 그 메커니즘이 아주 흥미진진한 철학적 사유와 함께 기술되어 있는데요. 만나서 사랑하고 질투하고 헤어지는 평범한 사랑 이야기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비트겐슈타인, 마르크스, 파스칼 등 많은 철학자의 생각을 인용하며 사랑을 철학적으로 분석해냅니다. 그러나 결코 지루하거나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읽는 이들의 무릎을 치게 할 정도의 위트와 유머가 돋보이는 책인데요. 현재 낭만적인 사랑 앞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만남, 권태, 이별 등 사랑의 전 과정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할 만하다고 합니다. 바로 내 이야기야 하는 공감과 더불어 지적 체험, 재미를 모두 느껴볼 수 있는 책인데요. 전북대 학우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낭만적으로 사랑하는 방법과 철학적인 교훈, 둘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첫 번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다. 엔진에는 역추진력이 걸려 있었다. 비행기는 지상 이동으로 터미널로 향하더니 혼잡한 입국 관리실에 짐을 토해냈다. 짐을 챙겨서 세관을 통과했을 때 나는 이미 클로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평범함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광기를 드러낸다. 상대방에게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는 것은 예의에 속한다.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면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다.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였습니다.
네, 방금 읽어드린 구절 마음에 조금은 와 닿으셨나요? 이 책의 내용은 비행기에서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클로이와 나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클로이와 5840.82분의 1의 확률로 옆좌석에 앉게 된 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한 확률로 만났다는 낭만적 운명론에 빠져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서로를 이상화하며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하다가 클로이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나를 떠나면서 사랑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연을 당한 나는 실연의 상처에 깊게 베이지만 결국 그녀가 없는 삶에 점차 익숙해지고 사랑의 교훈을 깨닫게 되어 어느 순간 다시 새로운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인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구절에서 나는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약 1시간 반의 짧은 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처음 본 클로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아무런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곤 하는데요. 사랑을 하게 되면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헤어지고 나서 혹은 짝사랑 후 마음이 모두 정리가 되고 나서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왜 사랑했나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작가는 이를 두고 본질적인 평범함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광기를 드러낸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꼭 들어맞게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좋아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감정들의 주체가 자신이므로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할 때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빛나 보이는 것은 어쩌면 객관적인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받는 것이니까요. 정말 로맨틱하죠? 저도 그런 사랑 해보고 싶네요. 그럼 다음 내용 읽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클로이와 함께 얻은 행복은 깊은 철학적 숙고 뒤에 나온 것도 아니고 개인적 성취의 결과도 아니었다. 단지 신의 기적적 개입에 의하여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을 찾아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그런 행복은 위험했다. 지속적인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클로이와 나의 관계는 마치 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신의 보복에 대한 원시적인 두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이 신비한 나는 가장 약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지점에 자리 잡은 자아로 간주된다.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두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사랑을 할 때 쓸모없는 모든 행동들은 어린아이의 투정이 맞았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모습도 사랑하는가 계속 확인받고 싶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답을 늘 확인하고 싶다는 투정. 상대를 굳이 질투하지 않고 속박하지 않으며 난 쿨하니까 그의 사랑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좋아 라고 외치면서도 늘 진정한 사랑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어 했던 우리였는데요. 나의 단점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단점 때문에 그 사람을 놓칠 수 있다는 막연함이 뭉쳐져 만들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동안의 사랑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을까? 라는 물음이 항상 쫓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작가에 따르면 영원토록 지속하는 사랑을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연애는 언젠가 항상 끝을 맺었다고 하네요.
상대방의 마음이 먼저 식어버리거나 끝까지 나의 마음을 다 녹이지 못해 결국 떠나버린 관계들, 큰 문제 때문에 대판 싸워 이별을 해버리는 관계 등 어떤 이유로든 이별은 어김없이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알랭드 보통은 책을 통해 성숙한 사랑의 끝이 결혼이라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언젠간 끝이 나는 연애에서 성숙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을 하는 동안은 나의 최선을 다하고 연애가 끝나고 나면 지나간 인연을 아름답게 기억하며 새로운 인연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해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네요. 이처럼 사랑은 진보하면서도 흥미롭고 늘 새로운 주제인데요. 관찰해보면 우리의 대화는 사랑과 관련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진보하면서도 새로움과 짜릿함, 달콤함에 커다란 고통까지 가져오는 사랑. 직접 경험하든 경험한 것을 듣든 사랑은 흥미로운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같은 밤에 어울리는 노래 사니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로이의 아름다운 얼굴은 그 모호함 때문에 오리와 토끼가 둘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 그림과 비슷했다. 나는 그녀의 영혼으로 그녀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다. 너무 남용되어 닳고 닳아버린 사랑이라는 말과는 달리 나의 마음 상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 같았다. 내가 클로이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나는 너를 마시멜로 한다고 말했다.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세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져버린 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에게는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죠. 세 번째 소개해드린 구절처럼 콩깍지가 신다는 표현 대신 그 사람의 영혼으로 그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화자 나는 클로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마시멜로 한다고 고백하는데요. 언어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부르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닳고 닳았기 때문에 클로이에게 완전히 닿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자 진부한 표현 대신 독창적인 언어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사랑한다 넘치도록 말해도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하다는 그 느낌을 책의 화자는 마시멜로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책은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었습니다. 그럼 간단한 퀴즈 몇 가지 진행해 볼 텐데요. 아시는 분은 자신있게 답을 전북대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읽은 책의 제목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사랑이라는 말 대신 표현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마시멜로, 2번 초콜릿, 3번 사과. 아시는 분은 빨리 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에일리의 저녁 하늘 잘 듣고 오셨나요? 아쉽지만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가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에 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큰 주제는 당연히 사랑이었습니다. 한 번역자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소설처럼 흘러가는 이야기와 얼핏 딱딱해 보이는 철학적 사유가 얽히면서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것처럼 어떤 청량감을 맛보게 된다 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책 속 스토리가 주인공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읽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 사랑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우분들은 어떠셨나요? 마음의 양식이 조금은 쌓인 것 같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감성 책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과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아름다운 전북대의 감성 책방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김현주, 그리고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